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장에 10만 원이 있는데 은행이 미쳐서 일주일마다 20%의 복리의 이자를 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 뒤에는 12만 원, 그리고 다시 일주 뒤에는 다시 20%가 붙겠죠. 1년 뒤에는, 그러니까 52주 뒤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빠르게 계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략 13억 정도가 나옵니다. 단돈 10만 원이 1년 만에 13억이 되는 그 기적, 그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매달 800km의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제가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키고 있는 철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철칙입니다. 마일리지는 주간이 아니라 달 단위로 따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얘기 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거리를 늘리거나 거리를 줄일 때 한 달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욕에 앞서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30km를 뛰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33km, 그 다음 주에는 36km. 산술적으로 보면은 10%의 증량, 되게 안전해 보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복리의 계산을 떠올려 보면은 10주만 지나도, 복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0주만 지나도 100%의 향상, 즉 2배가 넘습니다. 만약에 복리로 친다면은 훨씬 더 늘어가겠죠. 하지만 사람의 몸은, 인대는 그 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간 총량을 따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목표가 300km라면은 이거를 4주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주는 컨디션이 좋아서 100km를 뛸 수도 있고 어떤 주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야근이 많거나 혹은 몸이 무겁거나 혹은 부상의 징조가 있어서 20km밖에 못 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단위로 강박을 가지면 몸이 안 좋더라도 그 거리를 채우기 위해서, 33km를 채우기 위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가 속도도 너무나도 빠르고요. 그게 부상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고 다음 주는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뛰어서 월 목표를 맞추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10%씩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10달이면은 100%의 증가, 즉 2배가 넘습니다. 복리로 친다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월 단위로 보면은 이게 증가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월 단위로 보더라도 우리가 길게 본다면 충분히 완만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번 달에 200 뛰었다면 이번 달은 220에서 230 정도, 이렇게 월 단위로 10에서 15%만 증량을 해도 몸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 단위로 따지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마일리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시기가 오고 그때 오히려 더 늘리려다가 부상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마일리지가 됐는데 실력이 안 는다면 그것 또한 한편의 하나의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조급함을 버리기와 유연성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철칙, 대회의 비중은 10% 내외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0% 내외로 얘기하면은 저는 매주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제가 매주 풀코스를 뛰지는 않기 때문에 하프 마라톤 기준으로 21km씩 4번을 나간다고 치면은 84km입니다. 근데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뛰죠? 대략 800km를 뛰기 때문에 대략 10% 수준의 거리를 대회로 채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회가 아닌 장거리는 40을 넘게 뛸 때도 있지만 대회와 대회가 아닌 것은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대회의 비중을 이렇게 철저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회는 절대 펀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번표를 달고 출발선에 서는 순간
내 몸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 몸 상태의 100%, 120%를 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회는 훈련이 아니라 내 몸에 무리가 가는 실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근데 월 마일리지가 200km인 러너가 풀코스를 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의 러닝이 월간 마일리지의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 엄청난 충격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월 마일리지가 200 혹은 300이다 라고 하면은 풀코스 대회에 나가는 거는 분기별 1회 정도면은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달에 내가 뛰어야 되는 양의 10%보다 더 많은 양을 한 번의 대회로 뛴다는 것은 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기당 한 번,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분기당 풀코스 한 번, 하프코스 한 번, 혹은 10km 대회 한 번, 이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적당한 조깅과 빌드업, 그리고 가벼운 인터벌 정도면은 저는 대회 때 내가 쌓은 마일리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일리지를 쌓는 수단으로 대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회의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부상의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제가 세 번째로 지키는 철칙은요, 바로 어제 만난 분들에게도 얘기를 드린 것이지만 안 아픈 상태의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안 아픈 몸 상태를 기억하기. 러너라면은 누구나 크고 작은 통증을 느끼고 혹은 불편함을 안고 뛰곤 합니다. 하지만 참고 뛰어도 되는 통증과 멈춰야 되는 통증의 경계는 제가 늘 얘기 드렸지만, 눌렀을 때 그 고통이 약간의 국소 부위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근육통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까지 뛰는 것, 그게 바로 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쩔뚝거려야만 멈추고 아니면 뚝 소리가 나거나 해야지만 멈춥니다. 그거는 부상이 아니라 저는 파괴가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몸의 정상 상태를 예민하게 판단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조깅을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발목이 조금 욱신욱신하다, 혹은 착지 밸런스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아니면 오른발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든다, 이거는 몸이 보내는 1차 경고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나아 있는 상태의 그 느낌이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멈춘다면은, 혹은 이럴 때 강도를 낮춘다면은 하루만 쉬면은 나아지거나 혹은 2, 3일 정도만 쉬면은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뛰다가 이런 찜찜한 느낌이 사라져서 계속 달리게 되면은 완전한 회복이 나타나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3일에서 4일 정도의 휴식을 못 가져가고 3개월에서 4개월, 길게는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파악하려면 내가 안 아픈 상태가, 아예 불편하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 만큼 푹 쉬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게 저의 비법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철칙은 여러분들이 마일리지를 늘리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도 조절입니다. 바로 80대 20인데요. 제가 월 800을 뛴다고 하면은 엄청 빠르게 뛴다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거리를 거의 대부분 장거리 훈련이나 혹은 저강도 조깅으로 가져갑니다. 640km 정도를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한 페이스로 뜁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강도는요, 사실상 시즌이 시작하면은 저는 대회 때 말고는 고강도 훈련, 인터벌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를 늘리려다가 부상을 당하는 이유는 거리를 늘리는 시기에 속도까지도 욕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 근육, 인대가 성장해지기 전에 죽을 만큼 힘든 달리기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꾸준한 조깅, 베이스가 탄탄하게 깔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포인트를 쌓는 그 탑은 충분히 쌓은 다음에, 베이스가 쌓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부상 없이 800km를 뛰는 비결이고, 천천히 뛰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천천히라고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대회 페이스가 3분 30초인데 천천히를 4분대 초반 혹은 4분 30초, 뭐 4분 40초 이 정도로 뛰고 진짜 천천히 뛰었다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진짜 천천히 뛰는 날은 5분 30초 혹은 6분 페이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분 20초, 5분 30초, 제가 520 러너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 페이스로 뛰었을 때 다음날 부담도 없고 진짜 회복이 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천천히 뛰는 게 강약의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어느 정도 가져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회 비율이 한 10% 남짓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인터벌을 한다고 치면은, 저는 솔직히 인터벌은 일주일에 한 번도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일리지가 뭐 400, 500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하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인터벌도 많고, 2주에 한 번 그냥 강하게, 짧고, 빠르게 끝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벌을 안 하면 성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쌓이지 않아서 기록을 못 내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체력만 쌓는다면 결국에는 기록이 쭉쭉쭉 올라가고, 만약에 내가 거기서 더 이상 기록이 조금 정체된 것 같다 하면은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지금 아직 노하우도 없는데 인터벌 하면은 오히려 몸이 축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제 관점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제가 지키는 철칙은요, 신발은 소모품이 아니라 장비이다 입니다. 월 800을 뛰면은 사실 신발 밑창이 정말 금방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러닝화 수명이 500에서 뭐 700, 800 이 정도를 제시하고, 레이싱화 같은 경우에는 400, 300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에 신발 하나를 다 써야지 맞는 경우인데요.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켤레를 딱 신고 버리고, 신켤레를 신고 버리고, 이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저도 그런 성향을 되게 선호하고요. 뭔가 이걸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뭔가 이 순서에 따라 하는 거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격을 무시하고 최소 3켤레에서 4켤레를 조깅화도 돌려 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는 돈 자랑이라기보다는 부상 방지 차원이 되게 큽니다. 신발마다 쿠션의 두께, 그 다음에 앞꿈치와 앞발의 높이의 차이, 힐드롭이 다르고, 그리고 미드솔의 탄성도 다르고, 느꼈을 때 착화감도 다 다릅니다. 어떤 신발은 종아리 근육을 더 쓰는 느낌이 들고, 어떤 신발은 좀 더 착지가 자유롭고, 어떤 신발은 발목이 조금 부담이 가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매번 똑같은 신발을 신고 뛰면은 매일 똑같은 근육을 더 쓰게 되고 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같은 근육과 관절 부위에 피로도를 주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피로골절이나 건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양하게 신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카보나, 내일은 쿠셔나, 이렇게 종류별로 신지는 않고요. 그 종류에서도 다양하게 신어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세하게 쓰이는 근육이 달라지고, 이렇게 특정 부위에 충격이 집중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분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화 아끼지 않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병원비가 더 비싸다는 점, 도수 치료 이런 것들, 저는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도수 치료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는 저도 신스프린트가 조금 있었는데, 그때 침 몇 번 맞았는데 침 맞아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강도를 낮추고 오랜 휴식 기간을 갖는 거,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 그거는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게 제가 800km의 충격을 견디는 방법입니다. 물론 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는 몸무게에 따라서 마일리지도 살짝은 다르게 가져가는 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좋을 것 같다라고 요즘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영상은 다음에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일리지는 월 단위로 따져라. 두 번째, 전체의 10%만 대회에 나간다. 세 번째, 완전 회복 상태를 기억하고 그 상태에서 예민하게 반응한다. 네 번째, 훈련의 80%는 편안한 조깅이다. 다섯 번째, 신발 로테이션으로 충격을 분산시킨다. 제가 800km를 뛴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당장 800km를 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일리지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월 마일리지를 천천히 늘려 나간다면은 저는 당연히 실력이 느는 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얘기 드렸던 복리 이자처럼 여러분들의 마일리지가 천천히 늘어가서 차곡차곡 쌓여서 실력으로 발휘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없이 더 멀리 달리는, 오래 달리고 달리면서 행복을 찾는 러너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조금 나는 부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팁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